안녕하세요. 쇼킹TV 톰슨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벌리라는 곳입니다. 잉글랜드 북부의 도시이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 케이티 캐년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말 케이티는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온 뒤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벌리의 북쪽으로 약 50분 거리에 있는 보랜드 숲에서 수색을 시작하였죠. 이 지역은 광활한 숲과 호수, 들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찰은 케이티가 납치되어 이곳에 억류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살아있다고 가정한 것이었죠. 60명의 특수훈련을 받은 수색관과 탐지견, 헬기, 드론 등을 이용하여 수색하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던 것과는 거리가 먼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33세의) 케이티 캐년은 2명의 자매가 있었고 특히 2 아이들을 사랑하던 가족 중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언제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모든 걸 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남편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과거에 이혼을 했고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요양원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극복하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심각한 불안 증세는 약을 달고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해선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케이티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은 4월 22일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전 9시 30분경 벌리의 남동부에 있는 토드 몰든 로드의 남자친구 집 바로 앞에서였죠. 당시 남자친구와는 만나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51세의 앤드류 버필드로 케이티보다 나이가 무려 18살이나 많았습니다. 앤드류는 공사판이나 인테리어 업자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죠. 2019년 7월경 둘은 처음 만나 행복하게 지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일 때문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2년 4월 22일 저녁에 케이티의 가족은 그녀가 실종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연락도 되지 않았고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지도 않았죠. 그래서 큰 걱정이 된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곧 경찰에 만난 가족은 앤드류가 가장 의심이 된다며 진술하였습니다. 평소에 그녀의 가족들은 앤드류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싫어했다고 봐야 했죠. 많은 나이차, 마땅한 직업도 없이 거의 일용직에만 전전하고 있는 상황 등을 놓고 책임감이 전혀 없고 케이티에게 말을 막 하는 버릇 등이 싫어하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케이티가 앤드류의 집으로 간 뒤 실종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These guys outside are concerned about Katie. Do you know where she is? Yeah, come on, door. What's happened? I got a text on my phone. Today? Yeah, saying I came to your house this morning. I came to my toilet services. From Katie? Yeah. But she's obviously driven a car. Yes. What's she done from there? 경찰은 앤드류의 집 밖에 케이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케이티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보내온 문자를 봤을 때 단지 치료를 받기 위해 어디론가 멀리 떠났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그런 문자를 받은 앤드류는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 문자를 보내고 음성 메시지도 남겨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티는 그 어떤 연락을 해오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말이죠. Yeah, Babs, I'm at work. Listen, I've just got your message. Will you please ring me? I'm a bit worried. Just ring me. You don't have to do this. I'm not worried about the money. Don't worry about the money. Just ring me, please. Okay. 다소 믿기 힘든 앤드류의 말에 경찰은 결국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집안 수색을 열정적으로 도와주기까지 하며 케이티의 실종과는 무관함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락방을 수색하려 할 때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사다리를 이웃집에서 빌려와주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케이티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만한 단서들은 나오지 않았고 결국 케이티의 가족에게 알린 뒤 차를 뒤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앤드류는 이번에도 도와주겠다며 경찰들과 함께하였고 그런 모습이 뭔가 이상하게 보인 경찰은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실종 수사이며 앤드류는 가장 강력한 용의자이므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였죠. 한편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고 있던 다른 형사들은 케이티가 보내온 문자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겐 심각한 일이 생겨서 볼 수 없을 것 같아. 아들에겐 사랑하고 미안해. 딸에게는 사랑하고 미안해. 아빠가 잠시 동안 널 돌봐줄 거야. 엄마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거든. 너희한테 화난 건 아니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KT가 갑작스럽게 사라진 상황이 너무도 이상하다고 했으며 이 문자는 더욱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 문자들은 틀림없이 KT가 보낸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은 주변 지인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T가 실종된 다음 날인 토요일 아침, KT의 여동생은 앤드류에게 이런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앤드류, 넌 사실 지금 경찰에게 말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언니가 과거에 아이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읽어봤는데 언니는 그런 식으로 말하거나 스펠링을 틀리게 쓰지도 않아. 애들도 이상하다고 했다고. 언니는 스펠링을 제대로 쓸 줄 알거든. 당신은 난독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썼다는 게 이해가 되네. 이제 경찰은 마지막 메시지가 발송된 곳으로 가서 언니가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볼 거야. 게다가 언니가 집에다 차랑 열쇠, 신용카드들, 휴대폰을 놔두고 어디로 갔다는 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잖아? 그러자 앤드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비난을 삼가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단서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녀의 여동생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말한 틀린 스펠링 중 하나는 Y를 while로 쓴 부분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자주 쓰는 단어인데도 이렇게 틀렸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게다가 앤드류가 평소에 항상 저렇게 썼다는 부분은 여동생의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벌리의 북쪽 숲에서 KT를 찾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보랜드 숲이었죠. 마지막 휴대폰 신호의 바로 이전 신호가 그곳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바탕으로 KT가 사라진 날의 행적을 살펴보았을 때 보랜드 숲으로 향하는 차량을 타고 있었고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앤드류의 집 쪽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말이죠. 그리고 CCTV 영상으로 KT가 사라지기 직전의 행적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앤드류와 함께 그의 차를 타고 맥도날드를 방문. 그리고 늦은 오후에 앤드류는 혼자서 차에 타고 북쪽에서 남쪽에 있는 벌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경찰은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앤드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불이 지펴진 벽난로였습니다. 당시 그곳은 꽤 따뜻한 4월 말이었는데 대낮부터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미 무언가를 꽤 많이 태워버린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앤드류를 KT 납치 혐의로 체포하여 경찰국으로 데려갔고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You've been arrested on suspicion of a kidnap with Katie Kenyon. I understand that's why you're in custody. This interview is an urgent interview to try and ascertain the whereabouts of Katie currently. Alright, I'm aware that you've requested legal representation, but at the moment we have been authorised by the superintendent to conduct this urgent interview because there is a real concern for the safety of Katie, and you will get a chance to speak to a solicitor later on. Yeah. I need to caution that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evidence, okay, so you don't have to answer these questions. Yeah. You say can be used in court if you can get to that point. Alright. It's a very simple question, Andrew. Can you tell me where Katie is? You don't know. So is there any clue you can give us as to where she might be? I did give you a clue early on. I think she's at a rehab centre. A rehab centre? Or some sort of clinic. Right, okay. And where would that be? I haven't got a clue. Right, okay. And why do you think that she's at that location? That's not that location, but I don't know locations. I think because that's what she told her. That's what she wanted to do. So she's given an indication that that's what she wants to do. But you're telling me you don't know where she is. I'm going to appeal to you now to let me know if you do know anything at all. That's fine, I can't get her myself. Yeah? Okay, because I'm sure you're aware that your family are really, really concerned. Yeah. So please, if you do know. I don't, honestly. Alright then, okay, we need to give you that opportunity. If you did know, just tell us. Okay, but I've been arrested for kidnap. Yeah. I want to be vague, you know, dying or something. Well, yeah. Yeah. You know, we need Actually, that's not the case.
She obviously could be in any state that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locate her. No? No. All right, okay. I don't have any more questions, Judge. No. All right.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to say before we go? 앤드류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고 같은 해에 직장 상사의 차를 훔쳐 약 400만 원에 판매해버린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꽤 조용히 살면서 마을에서 잡다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경찰은 이런 앤드류를 구금시킨 뒤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정밀 포렌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모든 내용들까지 복구시켜서 확인하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결과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메모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아이클라우드는 아이폰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입니다. 그 메모는 KT가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작성된 것이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도망쳤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KT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 이유를 미리 정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죠.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상담 치료를 받기 위해 도망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T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고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KT가 앤드류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왔던 건 그래도 나이가 많고 정신적인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상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를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는 KT를 완벽하게 조종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그녀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과도하다시피 앤드류를 옹호하는 것을 보고 이런 점을 느꼈고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라고 충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KT에게 넌 정말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법원을 통해 그녀가 자신에게 750만 원을 빚졌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고 채권 추심업자를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경제적인 문제가 꽤 심각한 그녀를 잘 알고 있던 앤드류가 돈을 이용해 자신이 좋은 사람인 척을 했지만 뒤에서는 모든 돈을 받아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채권 추심업자들은 KT에게 전화를 걸어 앤드류가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KT는 배신감에 앤드류와 싸우고 헤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앤드류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가처분 신청과 채권 추심을 멈추고 좋은 말로 그녀를 회유시키는 것이었죠. 그럼 KT는 다시 앤드류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사귀기 시작하고 이런 식의 나쁜 행동을 반복하며 가스라이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KT에게 정상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치료를 멈췄고 그 결과 불안장애는 더욱 심각해져서 앤드류에게 더욱 큰 의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짓들은 정말 악마와도 다름없는 짓이었죠. 결국엔 앤드류가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 인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있는 앤드류는 KT가 자신에게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려 할 때마다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여성도 KT와 비슷하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앞에선 우린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새로 시작하면 돼. 라는 말과 함께 돈을 빌려주어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뒤에선 그렇게 빌려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그녀를 고소하고 차와 집을 빼앗겠다고 협박하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여성이 앤드류에게 불만을 표하면 다시 좋은 말로써 회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뒤에선 채권 추심업자를 통해 최소 한 달에 35만 원씩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집과 차가 그녀의 명의이니 활용하라고도 조언해 주었습니다. Just give us a ring whenever you can. I don't have to be like this. We can sort it out. Or help you need, whatever you need from me. I or anybody else. I just need to know you're safe and where you're going, that's all. You want me to go and get the dog today? No? It's ringing me. I don't, just let me know what's happening. I ain't got a clue. Thank you. 이의 음성 메시지는 앤드류가 4월 22일 KT가 실종된 날 그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앤드류는 KT에게 4월 22일이 자신이 새 출발을 하는 날이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의 새 출발을 뜻하는 것이었던 것인지 궁금했던 경찰은 계속해서 앤드류를 상대로 캐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실종과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만을 내어놓았죠. 그러던 중 경찰은 KT가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저 죽을 만큼 두려워요. 그가 절 해칠 것만 같아서요. 그래서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KT가 사라지기 전날 앤드류는 자신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삽과 사다리를 빌려가서 보랜드 숲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그곳엔 별도의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휴대폰의 신호가 끊어졌지만 약 1시간 반 후에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KT가 사라진 전날 숲에서 무엇을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를 위한 작은 피크닉을 준비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의심스러운 주장만 하는 앤드류를 놓고 경찰은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그가 집수리를 위해 방문했던 집주인을 만나 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집주인에게 쓰레기통은 언제 비우냐고 물었고 어느 정도 차면 쓰레기차를 불러 비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몇 시간 뒤에 그곳으로 가서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던 걸 확인한 집주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꽤 멀쩡해 보이는 가방들이 여러 개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죠. 곧 꺼내서 지퍼를 열자 피가 묻은 나뭇잎들, 쪼리 슬리퍼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곳으로 가서 집주인을 만났고 그는 쓰레기통과 가방을 그대로 놔두었다고 말하며 그곳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단서가 아닐 수 없었죠. 앤드류가 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발견되는 단서들로 궁지에 몰려가던 앤드류는 KT의 실종 5일째가 되던 날 경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I believe that you want to speak to us today, so I'm just going to hand it over to you to tell us what you want to say. We parked the van up and we went to our site, which we always go to. I say always, we've been twice. Right. That's where she still is. That's where she still is. Okay. 앤드류는 KT가 여전히 그 숲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이 수색을 했던 그 보랜드 숲이었죠. 그날 앤드류의 말에 따르면 둘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앤드류는 불을 피우기로 마음먹고는 도끼를 꺼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KT는 코코넛 캔을 꺼내 뚜껑을 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자 앤드류는 그녀에게 여길 좀 보라고 외치고는 나무를 패고 있던 도끼를 그녀 옆에 있던 나무 기둥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도끼를 던져서 나무에 꽂아 넣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자 말이죠. 하지만 그 도끼는 나무에 박히지 않고 튕겨서는 그대로 KT의 머리를 향해 날아가 버렸습니다. 단지 장난을 치려 했을 뿐인데 불운하게도 그렇게 된 사고라면서 말이죠. So we don't know what went wrong. You were aiming at the tree and... No, I can't even say I slipped. No, nothing. I just don't even know what went wrong. It's stupid, isn't it? I'll never do that. It's so stupid. How close was she from you? Yeah, 8 feet. 10 feet. There's no help there, you know. No. No people. They were signal on the phone, they won't carry her. Can't they? So the boy think not carry you, won't girlfriend. Talk me through these next seconds then. This has happened now. I just don't know what I'm doing, honestly. I don't know. I'm go to her straight away. 앤드류는 KT가 즉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발적인 사고라면서 말이죠. 너무도 당황한 앤드류는 동물들이 시신을 먹지 못하도록 땅을 얕게 파고 그 안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진술에 많은 의문점이 들었지만 적어도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위치부터 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앤드류는 알겠다며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합니다. So the first thing I will tell you is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anything you do say may be given evidence, okay? So all I have to say is that you are under caution, that's a voluntary procedure, so that anything that you say can be noted down, okay?
okay, this, okay. Here, okay. Stand up for me, Andrew. Just come over here. Watch your head. Okay. 결국 이렇게 KT 캐년이 발견되었고 그녀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희망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t this stage, they say they're not in a position to formally confirm the woman's identity, but they do believe that the body is that of Katie. Her family have been told and they continue to be supported by specially trained officers. So a body has been found in the search for missing Katie Kenyon. Andrew Burfield, who's 50 and of Burnley, has been charged with her murder. KT 캐년의 시신이 발견된 후 검시관은 부검을 진행하였고 그는 앤드류가 했던 진술과는 영 다른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앤드류가 했던 주장으로 보자면 KT의 머리엔 도끼로 인한 한 개의 부상만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에는 최소 12번이나 도끼에 찍힌 부상이 확인되었고 저항은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아마 그녀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갑자기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죠. The thing is, Andrew, you've told us a lot over the last few days, haven't you? And you've told us a lot, certainly today, a lot of information. And a lot of it just does not add up, okay? And ultimately, we don't believe you of what you've said, okay? I do not believe that this has been an accident. This is about your control and your over Katie, and you're losing the control. You have not dug that hole in the 10 minutes that you have said to us. It might have been longer. Okay. I don't know how long we were there, do I? I'm saying all that. Well, you know how long you're there, and you haven't had long enough. Katie herself even had her concerns about you. She even told her own sister. Basically what she said to her sister was, if I go missing, it will be him, meaning you, who's done it. 이렇게 궁지에 몰린 앤드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자백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더 이상의 형량 거래를 하지 않고 그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한 뒤 재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였죠.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미리 그 장소로 가서 무덤을 팠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인들, KT 본인이 보냈던 문자 메시지들은 그가 괴물이라는 걸 확신시켜주는 듯 보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 3일 만에 앤드류는 검찰에게 형량 거래를 요청한 뒤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선 그에게 32년 뒤 가석방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하였죠. 만약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도 있었으니 앤드류의 입장에선 꽤 현명한 대처였습니다. 하지만 50대인 그의 나이로 봤을 때 아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Andrew Burfield is a callous, cold, manipulative individual. He's a vile individual. He meticulously planned the murder of Katie to a manner I have never seen before and hope never to see again. He then went on to brutally and savagely attack Katie. But his offending went far beyond that. His offending throughout the course of their relationship was one of manipulation and mental torture for Katie. In contrast, Katie is a loving, caring mother of two who never deserved this to happen. The family and myself would like to appeal to anybody who's out there to say if you are in a relationship and you have concerns about your partner, or if you have concerns about anybody else and think they may have concerns relating to their partner, I would request, and the family would request, that you contact the police and make a clears law application. We're very keen to ensure that nobody else is harmed in the way that Katie's been harmed in this occasion. 이렇게 앤드류에 의해 살해당한 KT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주 말씀드린 가스라이팅은 상당히 무서운 범죄 행위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그 어떤 정신적 고통보다도 더욱 무서운 것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앤드류는 KT를 단순히 조종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완전히 지배를 하려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까지 안고 있던 KT는 앤드류의 좋은 먹잇감이었죠. KT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빠같이 느껴지는 그가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떠나려 했죠. 그때마다 앤드류는 당근과 채찍을 주며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항상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 한번 나쁜 짓을 하면 평생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항상 나쁜 짓만 하던 사람이 한번 착한 일을 하면 항상 착했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본다는 말이요. 평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KT의 입장에선 이 부분이 더욱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채찍에는 익숙해지고 당근에는 더없이 좋아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하지만 결국 앤드류는 그녀를 죽여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유죄를 인정한 뒤에도 자신의 살해 동기에 대해선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왜 앤드류가 그녀를 죽였을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따라주지 않는 KT가 괘씸하다고 생각했을 테고, 화도 났을 테고, 여러 안 좋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겠죠. 단지 자신의 꼭두각시 인형일 뿐인데 반항한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사건을 접한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살갑게 다가오는 모르는 사람을 먼저 경계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